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 올라와 있냐 하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되는 건지요? 그냥 가려고 하니까 찜찜하네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게 이사 가고 뭐 집 고치고 또 어떤 사람 못 박는 것까지 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날이나 이걸 하면은 집을 만진다든지 못을 박는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지 그러면 되게 손 없는 날을 택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꼭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오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손인데 이제 해를 입는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 손은 손님으로 봐. 손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를 가고 뭐 집을 고치고 다른 일을 벌려고 그러는데 초청하지 않은 손님이 오면 되느냐?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 예? 그 귀신 그러면 우리 해코자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대만 저쪽에서는 또 정월달에 그런다 그래요. 귀신이 나오고 도깨비가 나오는 곳에는 갔다 오면 재수가 좋더라도 또 서로 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냥 나라마다 조금 틀린 저게. 우리는 귀신 그러면 나쁜 걸로 생각하지. 어떤 걸 연상하는 귀신 그러면은 원수가 아프려고 뭐 사또 죽이려고 머리 풀고 처녀기 신나가지고 모양 이게 뭐 자꾸 죽이려고 그러네. 칼을 들고 뭐 피를 흘리고 그런 걸로 연상을 하는데 하여튼 손 없는 날. 우리 행동하는 모든 곳에 손해가 없는 청하지 않은 손님. 더 많은 귀신. 그게 옛날 천연도 마마가 걸렸을 때도 그냥 손님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연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손 없는 날 대개 이제 보면은 이사 가야 되는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손 없는 날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방을 한번 보자고. 북쪽, 여기 동쪽, 남쪽, 여기 서쪽 그렇게 되죠. 그럼 방일 대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날짜, 손은 날, 그럼 날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십진법을 쓰죠. 날짜에서. 그러면 하루 이틀은 1, 2일은 동쪽, 3, 4일은 남쪽, 5일, 6일, 요게 7일, 8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잘못 써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방이니까 둘씩 가다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9일하고 10일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냥 9일이니까 9일, 10일, 19일, 20일, 또 29, 30, 요 날을 손이 없는 날이라고 정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느낄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우선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손 없는 날 9일, 10일, 19, 20, 29, 30 이렇게 음력으로 치는데 하여튼 이 날은 그건 교통사고도 없고 사람 죽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또 화재 나는 데도 없고 다 없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애들 소꿉장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날을 19, 20, 9, 10, 19, 10 이런 날을 택하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로 전부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5배에서 2배, 2배까지 이사 비용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막 가더라고 생각해 보자고. 응?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옛날 백제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맞들어 싸워요. 근데 부장 한 사람이 그 거느리고 있는 계백 장군 부장 한 사람이 이렇게 아마 동체를 쳐들어가려고 그랬나 봐요. 아마 전쟁이 붙어지니까 옛날 전쟁은 또 뭐 운동 경기가 그냥 앙치게 편을 나눠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장이 그러더래. 이쪽에 손이 있는 날이니까 이래 가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방향을 바꿔서 후미로 가서 쳐야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계백장군과 신라군한테 백제군이 망했잖아요. 계백장군 죽고. 그런 얘기 또 역사에 또 나와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산소를 만지고 보면 윤달을 되게 생각해요. 윤달. 항상 풀어놓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윤달. 그 윤달이 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음력에 29, 30 날짜를 이렇게 매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가다 보면은 되게 30, 31일, 양력은 30일, 31일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음력을 29, 30을 나눠서 보다 보니까, 그럼 1년에 11일이 적어지는 365일에 11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음력에서 보면은 29, 30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2번에 걸쳐서 윤달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달은 뭐 공달, 헛달, 덤달, 덤으로 생기는 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벌달, 이제 지방에 따라 틀려요. 여벌달, 또 공달, 덤달. 그러다 보니까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놔도 뭐 탈이 없다. 그러니까 산소 이장하고 산소 만지고 그러려면 되게 윤달을 합시다. 그래서 왜? 이제 손이 없는 달이라 그러니까 윤달은 공달이니까. 가외로 있는 달이니까. 근데 이게 맞느냐? 그래 또 이걸 다 믿는 사람도 아니다. 일체유심력 사상 여기 일체유심력. 불교에서 일체유심력. 모든 것은 마음의 연유에서 일어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9일날 10일날 이사 가야 되는데 8일날 북쪽으로 이사 가냐 8일날 이사를 갔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사 잘못하고 그런 거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도 같이 따져요. 날짜 방향도 따지는 거 방향. 그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삼살방인가 뭐 따져. 나 그런 걸 보질 않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이사 뭐 서쪽으로 하면 돼요. 뭐 북쪽으로 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봐요. 인천 사는 사람들 보고 인천 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고 서쪽으로 이사 가야 올해 좋은 해다. 그러면 서쪽으로 전부 이사 가면 중국으로 가는 얘기야 뭐요. 파주문산 이쪽에 금산 이쪽에 파주문산 쪽에 사는 사람들 보고 전부 올해 북쪽으로 이사 가면 좋다는 그럼 이북으로 가나?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이상한 경우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시간에 한번 참고로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이상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신구간이란 새로울 간, 신구간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제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주도. 예? 제주도 나오는 신구간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에서 얘기하기를 18,000 귀신이 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한 지나서 입춘까지 요 기간이 8일 동안에 대한 지나 5일 지나서 입춘 3일 전 그래서 8일을 쳐요. 요 때에 18,000의 신이
하늘세계 옥황상제한테 보고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었던 자기들이 귀신이 관장했던 일을 보고하고 신고 바뀌는 기간이요. 관장하는 귀신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없는 기간이요. 없는 기간에 몰래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간에 그 제주도에서 여기 지금 통계 나온 거 보니까 5천 가구에서 1만 가구가 요때 8일 동안 전부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 이쪽에 있는 이삿짐 센터가 모자라니까 이게 원정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전부 신구간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음식 사고 그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를 노리는 그런 제도가 제주도에서 있다. 그러니까 집 내놓은 사람이 이사 가는 사람들이 전부 요때 가면 어떻게 따라가야지. 그럼 뭐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은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8일 동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새로 집을 사도 그때 가야 되고 전세 들고 뭐 사서 가더니 이 이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 제주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를 해봐요.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그랬더니 1년 12달 중에서 요 8일간 대안에서부터 입춘에 이전 대안 후 5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춘 3일 전까지 8일 동안에 요때 왜 이런 풍속이 있었느냐 따져보니까 서울시 5도로 내려 이제 5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거지. 평상시에는 5도 이하로 5도쯤 기온이 된 기간은 1년 내내 중에 요때 8일간이더라. 조사해 본 거요. 아니 대학 교수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사해 봤다니까. 그래서 요때가 그러면 부패도 안 되고 가장 좋은 시기다. 세균도 번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때로 맞아지는 거 아니냐.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 신구간 이런 기간이 정해졌다. 그러면 다른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모든 신들이 전부 바뀔 때 보고하러 하늘색에 올라가고 신이 없다. 그러니까 장난하는 것은 귀신이 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 장난하지 않게 그다가 얼른 움직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이걸 안 믿을 수도 없고. 왜? 저희들로 갔다. 그러면은 빈집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야. 나가는 사람이 있어 들고 나야 되는 거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이사 가는 것도 서로 비는 것도 이렇게 이제 소문을 한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서달 구음 때쯤 되면요, 이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왜 밀가루 쳐내고 곡식 쳐내도 채 쓰잖아. 채를 갖다 대문에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구멍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귀신이 오다 보면은 집안에 들어오려고 귀신이 오다 보면은 그게 재미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재밌나. 아니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평상시 귀신같이 알것이 귀신이니까 없는 채가 걸려 있는 거야. 야 이거 이상한 물건도 있다. 채 구멍이 몇 개나 되나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20 350 400 하나 세다가 이제 하도 아른아른해 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세는 거야. 세다 보면은 꽃기하고 닭이 오는 거야. 닭이 오면 지구에 기가 살아나온다는 거야. 지기 태양을 받아서. 그러면 어떤 집은 그래서 아싸리 그러면 닭의 그림을 대문에 갖다 걸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 아이고 닭이 있네 새벽 됐나 보다 간다는 거야. 힘을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장난하듯이 이렇게 또 이용해 먹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도 처녀귀신이 질문 쏟는 거야. 왕신 그래요. 처녀귀신이 질문 쏟는 거야. 그럼 처녀귀신이 죽으면은 해코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수에 묻을 때 남자의 성기를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두드러지게 만들어 같이 묻어주고 나오지 못하게 가시나무를 갖다 쭉 막아놓고 얼굴에 이 채를 갖다 머리에다 씌워놓고 이걸 어려가지고 세고 정신이 팔리는 동안에 나와서 해코자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각시 귀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것이 이거를 하나의 재미로 생각하고 세상에 움직이는 그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 무조건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냥 마음이 찜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달 아닌 다른 달에 산소로 옮긴 거예요. 이장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산소에 이제 또 뭐 축대를 싼 거예요. 그러면은 찜찜하면 일체심리학가 얘기했잖아. 마음이 찜찜하면 그게 찜찜한 게 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장독 때 이제 자꾸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독 때면 여자분들이 있는 화장대와 장독 때를 꾸미는 그 취미를 붙이고 재밌게 했다는. 그러면 아니 애 낳고 고사 지내 그러면 대문 위에다가 연새끼를 꽈서 쭉 걸어 놓잖아요. 거기다 솔잎도 꽂고 꼬치도 걸어 놓고 숯도 갖다 끼워 놓고 황토에다가 또 황토망토 갖다 놨다가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봤어요. 물그릇을 하얀 사발에다 물도 갖다 떠놓고. 그러니까 잡귀, 객 쓸데없는 사람 오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사람도 이거 보고 들어오지 말아라. 귀신도 들어오지 말아라. 장독 때 가면은 장독 항아리에다가 연새끼를 꽈가지고 이렇게 둘러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도 막 솔잎, 꼬치도 걸어놓고 숯도 걸어놓고 걸어놔요. 그리고 버선본을 거꾸로 갖다 매다 놓기도 하고, 그 햇빛이 잘 들고, 지네나 지렁이들이 옮기지 말아라, 올라오지 마라, 장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고,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옛날 할머니들한테 여러분들 뭐 붙잡는 데 가서 여쭤보세요. 집안이 망하려면은, 며칠 전에 장이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며칠에 집안에 무슨 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버선본도 갖다 달아놓고, 또 심지어 저 어릴 때 봤어요. 저는 실제 봤어요. 이제 부엌에 놀이개 진딧물 같은 거, 놀이개 같은 거 나타나고 이제 겨다니고 그러면은 임금왕자 3개를 써가지고 빨간 경명서 같은 거를 빨간 걸로 써가지고 갖다 거꾸로 붙여놔요. 어떤 사람 인자 3개도 이렇게 갖다 거꾸로 붙여놓고, 그러면은 놀이개 그거 터지면 내한테 고약해. 이게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뭘 뜻하냐고요 도대체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얘는 전에 내놓은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왕궁에는 귀신이 번쩍을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 사는데 귀신이 번쩍을 못한다 그래요. 왕궁에는. 그러면은 불자들이 기도하는 곳에는 기도 맨날 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귀신까지도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을. 그럼 귀신에 그럼 신중 불교 신중단이 있잖아요. 아니 신중의 대장이요. 신장단 신중단. 그 부처님 불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신중단에는 화엄경 약상기는 백사위 신중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자를 만들어 놔서 불벌 옹호하고 방해받지 않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중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불자들 입장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왕궁에 귀신이 번접하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불자 집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 집에는 귀신을 그 대신 귀신도 들어라 제도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은 괜찮지 않느냐. 그걸 한 번쯤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끝 마무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자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신중기도도 하지 않냐, 황경 약창기도 하지 않느냐. 그럼 황경 약창기를 하고 나서 반야신경을 불궁할 때 신중단에 공양문을 못 올려도 반야신경을 반드시 해주잖아요. 신중에 법문해 주는 거예요. 불자 입장에서는 아니 신중 신의 대장들에게 대장급에도
이렇게 불공을 해주고 법문해주는 입장이니까 귀신을 잡귀신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그 대신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 귀신들까지도 제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불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손 오는 날, 실에 따라가서 움직여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들도 제도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왜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불자들은 이런 데 너무 끄들리지 않아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보고 하나의 재미로도 볼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성을 함께 읊조리는 순서로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